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얼마 전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미친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탓에 마음고생을 정말 제대로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두 사람이 본색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지방에 놀러 왔는데 깜빡하고 우리 둘 다 지갑을 놓고 왔지 뭐니. 호텔에 묵는 내내 굶어서 그런데 배달 음식 좀 시켜 먹게 해다오. 지갑을 놓고 가셨군요. 어머님이 제 핸드폰 번호로 배달시키시면 제가 인증번호 불러드리는 식으로 할까요? 우리 세대는 그런 손품 많이 드는 거 할 줄 모른다. 주소 부를 테니까 네가 직접 골라서 보내보거라.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시키렴. 도중에라도 떠오르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어머님. 사실 친구와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핑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음식을 시켜드렸었죠. 예, 배달 음식 받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같구나. 네? 혹시 이물질이라도 발견하셨나요? 그럼 바로 사진 찍어두면 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도 여기서 먹고 갈 건데 이게 양이 한 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 설마 주문할 때 한 끼 때울 정도로만 음식 주문한 거니? 어머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한 끼만 드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럼 하나 더 시켜드릴까요? 당연한 걸 뭐 또 묻고 그러니? 너 회사도 다니고 하니 내가 사회생활하는 법 좀 오늘 일러주도록 하마. 어른이 뭔가 할 때 뭐든 괜찮다고 해도 한 번 말고 두 번은 꼭 물어보렴. 내가 구차하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구찜 좋아한다고 저번에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럼 알아서 센스 있게 네가 아구찜 배달을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이 피자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서요. 내가 피자를 좋아하긴 해도 이 야밤 잘 시간에 피자를 먹게 생겼니? 기름진 거 먹고 위장에 탈이라도 나라 이 말이냐?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아구찜으로 해서 보내도록 할까요? 이미 배달 시간 다 지나서 시킬 곳도 없을 거다. 내일 아침에 그냥 사 먹을 거니까 돈 넉넉하게 붙여놓도록 해라. 알겠니? 네. 내일 아침에 쓸 거 미리 붙여놓을게요. 너무나 당연스레 뻔뻔한 요구를 하기에 저는 나중에 돈을 돌려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죠. 이거 코트랑 진주 목걸이 이쁜 게 나한테 딱 어울리지 않겠니? 네. 말씀 듣고 보니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래 나이 들면 피부 주름이 많아져서 화려한 걸 걸쳐줘야 태가 나는 법이다. 너도 그거 잘 알고 있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정도면 아직 한창 정정하신데요. 저랑 돌아다니면 언니 동생으로 볼걸요?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내 맘이 다 흡족하구나. 그렇다고 입으로만 때울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입으로만 때운다뇨? 혹시 어머님 생신이라도 다가오셨어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코트랑 진주 목걸이 이쁘겠다고 말을 하잖니. 넌 어째 애가 척하면 착 받아치는 맛이 없니?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 이 말이다. 설마 코트며 진주 목걸이 저한테 선물 받으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저번에 어머님한테 빌려드린 돈을 아직 못 받아서요. 빌려준 돈? 무슨 빌려준 돈 말하는 거냐? 왜 어머님이 친구분이랑 같이 호텔 갔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러고 돌아오실 때 아구찜 먹겠다고 돈 붙이라고 하셔서 돈 보냈었거든요. 아구찜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돈을 따지고 앉았어? 시애미한테 이렇게 계산기 두들길 거야? 그전에도 빌려드린 돈이 제법 있어서 이제 거의 100만 원 정도 되어가서요. 저 종기 씨랑 곧 결혼도 해야 해서 신혼집도 알아보는 중인지라 돈도 이래저래 부족하고요. 내가 뭐 너희들 결혼하는데 설마 방해하겠니? 너가 계산기 두드리면 나도 너희 지원하려는 계획 바꿀 수밖에 없다. 혹시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 말하시는 거 들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어야 종기 씨랑 같이 보러 다닐 곳도 더 자세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5천만 원은 넉넉하게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너한테 계산 같은 거 안 하니까 믿고 따르렴. 대신 집 사는 건 너희 힘으로 해라. 가전제품이며 집에 들어가는 돈을 내가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그게 맞는 도리니까. 네, 어머님. 이따가 집에 놀러도 와라. 올 때 아이스크림 좀 잔뜩 사오고. 내가 아이스크림 귀신이니까 무리다 싶을 정도로 양껏 사와야 한다. 알겠니?
설마 하니 예비 시모씩이나 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 들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저없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통이 너무 큰 나머지 자질구레한 건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줄만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지원이 든든하게 있다 싶으니 신혼집의 계약도 부담 없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3주 앞두고부터 미리 살 신혼집을 계약하게 되었죠. 자기야, 미안한데 나 30만 원 좀 급하게 붙여주라. 기차 타러 왔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사귈 때는 안 그러더니 왜 결혼 앞두고 점점 덤벙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무슨 기차비가 30만 원이나 해. 기차 타고 가기만 하냐? 오기도 해야지. 그리고 밥도 먹어야지. 어머님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당신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나 어머님한테 사드리고 빌려드린 거 이래저래 합치면 벌써 500만 원은 되더라? 아니, 엄마는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러시냐? 창피한 줄 모르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어머님이 돈이 많으셔? 아버지가 원래 땅 부자였는데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그거 다 물려받았잖아. 우리 엄마 여기저기 돈 굴리면서 재산 불리는 게 유일한 낙인 사람이야. 그래서 돈이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 건가? 원래 주식 부자들도 돈 찾기 전까지는 지갑 텅텅이라잖아. 엄마가 얼마나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좋은 집에서 신혼 시작할 수 있겠다. 그치? 좋긴 한데 왜 어머님 부자라는 걸 이제사 해? 약혼하기 전에도 그런 건 제깍제깍 공유해야지. 미안. 나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돈 보고서인지 아닌지 사실 확신이 안 가서. 그래서 당신이랑 사귀면서도 한 번도 돈 있는 티 안 냈었던 거야. 그래서 싫어?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게 왜 싫겠어. 부담된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쪽이지. 신혼집 비싼 곳으로 봐두고 있어. 저는 예비 신랑의 말대로 이 집 저 집을 고루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의 준비 외에도 직장 일로 바쁠 것 같아 따로 시간을 내서 둘러본 적도 많았습니다. 곳곳을 둘러보다 지쳤던 저는 한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대접해드릴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입구에 떡하니 붙어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물한 목걸이며 코트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자기, 혹시 어머님이 땅 부자라고 하셨잖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물어보면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러시나? 에이, 부자 되는 비밀이 그렇게 함부로 전수될 수 있겠어? 엄마가 완전 전문가라서 어디 가서 강의한다 하면 강의료만 500만 원은 받아야 될걸? 나 어차피 곧 자기랑 결혼하고 가족 되잖아.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알려줘? 아들인 나도 아직 비법 못 들어봤어. 대학부터 회사 취직할 때까지 엄마랑 쭉 지내왔는데 귀띔도 안 해주더라. 그렇구나. 자기도 모른다니 아쉽게 됐네. 엄마한테 말은 해볼 테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좋아. 근데 나 궁금한 거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봐도 되나? 왜 자기 나 처음 만났을 때 자취하면서 몇 달 동안 햄이랑 감자랑 당근 대량으로 사서 볶음밥만 해먹은 적 있고 했었잖아. 돈 없던 시절이라서 질릴 정도로 볶음밥만 먹었고, 그래서 볶음밥 들어간 짜장 볶음밥도 안 먹고 김치 볶음밥도 안 먹고 하여튼 다 안 먹는다고. 그랬던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말했으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거겠지, 뭐. 자기 말 들어보면 집안이 되게 부잣집인 것 같은데 그때 왜 궁상맞게 볶음밥만 해먹었어? 내가 만약 부모님 부자였으면 그렇게는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었어. 돈 달라고 하기가 못하기도 해서. 이상하다. 자기 분명 어머님이랑 한 번도 다툰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안 다투고 살 수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러고 보면 자기랑 나 회사 동료가 소개팅 시켜줘서 사귀게 된 거잖아? 근데 성격 잘 맞고 대화 잘 통하는 거 빼면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네? 가족 사항도 최근에야 알았고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들은 것도 없고. 성격 잘 맞고 말 잘 통하면 됐지. 원래 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부잣집인 거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어. 나 자꾸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데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 결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울적이가 오늘따라 많이 예민하네? 왠지 나 추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했으면 정말 미안. 자기 말대로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알면 됐어. 앞으로 잘하자 예비 마누라. 우리 신혼집도 장만한 마당인데 엄마 지원 확실하게 뜯어내려면 정신 차려야지. 슬쩍 떠봤을 뿐인데도 예비 시모나 예비 신랑이나 뭔가 수상한 냄새를 풀풀 풍기더군요. 무엇보다 돈이 많다던 예비 시모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지른 절도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절도 행각이 전단으로 붙어있던
무인 아이스크림 주변에 샅샅이 수색했죠. 그랬더니 웬걸 들린 무인 아이스크림마다 절도 전단이 붙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전단지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듣자 하니 종기한테 내 재테크 노하우 듣고 싶어 한다더구나. 원래 가족한테도 안 알려주는 비법이지만 며느리들 애도 딸처럼 생각하니 알려주도록 하마. 부동산 비법을 알려주시겠다고요? 다만 너도 날 그만큼 신뢰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알아야겠다. 내가 너 딸처럼 대할 테니 너도 나 엄마 대하듯이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뭔데요? 너 사돈댁한테 지원받은 거며 네가 모은 돈이며 종기 것까지 합쳐서 제법 비싼 신혼집을 샀다며? 그 서울집 나한테 주고 너희가 일단 내 집 와서 지내고 있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종기 애비 죽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외로움이 채워지질 않더구나. 그런데 너가 나 믿고 서울집 나한테 주고 명의는 종기든 내 쪽으로든 돌려봐라. 그럼 딸 생긴 기분에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다. 신혼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돈 대부분 저랑 부모님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걸 주고 너랑 종기는 잠깐 내 집 와서 살란 말이다. 기왕 지내는 거 익숙해지면 아들 딸 낳고 종기랑까지 해서 옹기종기 지내도 보고 엄마처럼 대하고 한번 믿어보렴. 너한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지? 내 딸?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내가 왜 당신 딸이야? 내가 등신 호구로 보여? 뭐? 너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그리고 할망구? 이게 시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동안 나한테 돈 없다면서 빌부터 얻어먹은 것만 해도 그러려니 했거든? 근데 아이스크림 갖다 바치려 보니까 절도 전단이 하나도 아니고 가는 무인 가게마다 다 붙어있네? 이 와중에 잘난 아드님은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해서 오락가락하질 않나. 예비 시모라는 인간은 딸이니 어쩌니 하면서 명예를 돌리라 하질 않나. 견적 빤히 나오는데도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이 결혼은 반대다. 뭐? 애초에 내가 안 해. 무슨 반대는 반대야. 애석하게도 종기 시험은 통과했지만 내 시험은 통과 못했구나. 난 정말 널 딸처럼 생각하고 전 재산이라도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전혀 소용없다. 이 할망구 끝까지 수쓰는 거 봐라. 보나마나 얼마 안 돼 전 재산 관심 없고요.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걸로 훔친 아이스크림 값이나 지불하세요. 얘 잠깐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경찰에 신고라니? 알아서 내가 가게에 다 지불할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경찰서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콩밥 맛있게 드시고 개가천선하세요.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렴. 꺼지세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던 예비 시모. 나중에 예비 신랑과 함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콧물 눈물을 쏟아내며 싹싹 빌더군요. 알고 봤더니 도박에 빠져 대출빚만 1억이 넘는 한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깜빡 속아 사기 결혼을 할 뻔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예비 신랑이며 예비 시모가 제게 주장해왔고 허위로 했던 말들, 송금 내역 등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일은 돈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죄질이 나쁜 예비 시모는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됐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보상이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혼을 통해 사기꾼 모자와 연을 끊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운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매했던 신혼집의 가격이 올라갔던 일이었죠. 정말 낭떠러지로 굴러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맘고생이 많았던 사건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교훈도 얻고 행운도 생겼던 일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신혼집의 인근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고 있어 자주 맞닥뜨릴 일이 많았었습니다. 맞선을 통해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히 막장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기생충처럼 제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시누이며 자기의 부모만 배불리려고 했었던 막장 남편. 그 막장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일에 대해 얘기해보려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나 직장 때려치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못 참아.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화날 때 결정 내리는 건 항상 틀리잖아.
일단 침착하고 무슨 일인지부터 말을 해봐. 내가 가게 일,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손님 왔을 때 인사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사장 이 자식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손님한테 아양을 떨지 말고 일이나 집중하란다. 기가 막혀서 정말. 이유 없이 그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냐? 그래도 3주나 일 같이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사장이 미친 자식이라 그래. 사실 첫 인상부터가 좋지 않았어. 나이가 30인데 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냐는 둥 사사건건 꼬투리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다니까. 아니 내 나이가 30이든 50이든 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공무원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이 나이 됐다고 말하면 배려라도 해주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지? 1년. 근데 갑자기 결혼 기간은 왜 물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일 때려치운 게 몇 개야? 사장이 어린데 반말한다고 때려치워. 나이 묻는다고 멱살잡이 해.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 다짐까지. 당신 애 아니잖아. 결혼도 했고 어엿한 성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애처럼 굴어? 나 애 같은 놈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알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겠니?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더니 그것도 실은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였잖아. 낙하산으로 들어갔으면 버티면서 어떻게든 인정받을 생각을 해야지. 직원들이 뒷담화 한다고 때려치우기나 하고. 당신은 정말 근성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솔직히 나 정도면 근성 있는 편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요즘 직장 안 구하고 부모 밑에서 빌부터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아가씨처럼? 그래, 혜민이만 하더라도 대학 멀쩡히 잘 졸업해놓고 지금은 완전 거지 신세잖아. 기를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이혼하면서 애는 또 어떻게든 챙겨오겠다고 가짜는 모성애에 발휘하질 않나. 걔 보면 내가 갑갑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야. 난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잘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떡할 건데? 당신 빵집 가게에 일하지 뭐. 아내가 빵집 가게 사장이겠다. 남편인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언제는 마누라 밑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며? 에이, 그거야 다 과거 얘기지. 그리고 빵집 잘 되는 덕분에 직원들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에 말했었잖아. 당신 손목도 요즘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일손 하나라도 거들면 좋지 않겠어? 남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나 이래서만큼은 깐깐한 사람인 거 당신도 알지? 모르는데? 살살 좀 하자. 돈돈거리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고, 당신이 허구한 날 일하다 때려치우길 반복하니까 바쁘게 무리하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적금이며 저축이며 이래저래 들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건실하게 살아가려는데 자꾸 잔소리하지 좀 마. 참, 빵가게 일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본격적으로 힘들게 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번 회포 좀 풀고 오게.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다니는 직장이며 아르바이트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관둬버리는 남편. 그런 남편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상황이 되니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빵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차질을 줬습니다. 내가 말한 거 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해? 솔직히 경영인이 뭐니 할 정도로 큰 빵가게는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이곳도 직장이야. 당신이 본을 안 보이고 제대로 못하면 나도 자꾸 혼낼 수밖에 없어. 아무리 그래도 직원 앞에서 혼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따로 불러서 혼낼 수도 있는데 내 체면 좀 생각해줘야지. 가게 일이 서투니까 실수쯤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가게 일만 서툴면 내가 말을 안 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최소한의 성에 몰라? 재료 준비 힘들다고 해서 카운터 앉혀놨더니 손님 와도 인사는커녕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CCTV 사각에서 빵 몰래 훔쳐가고 있는데도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었지? 직원이 발견 안 했으면 그대로 다 매장 실적에 펑크나는 거였어. 알아? 이런 일 반복되면 소문나서 다른 애들도 도둑질하러 올지도 모르는 거라고. 에이, 세상 참 각박하게 산다. 해봐야 밀가루 반죽에 설탕 좀 들어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 배고프고 돈 없는 애들이니까 좀 먹을 수도 있지. 게다가 CCTV 위치 사각인지 아닌지 내가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됐으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내일부터 그냥 나오질 마. 여보, 잘 생각해봐.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믿을만하게 일할 수 있을 거 아냐.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당신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건성으로 임했던 거야.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니까 믿고 맡겨두라고. 가게일 사소한 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믿고 맡기라는 건데? 내가 또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는 사람인 거 당신도 알잖아. 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만 더 기회를 주라. 남편의 간곡한 애원에 못 이긴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반죽을 하는 것부터 가게 일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자 남편은 빵 가게에서 자기 몫은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에 만족하고 즐길 틈도 없이 문제가 또다시 터지고 말았죠. 당신, 아가씨한테 오늘 케이크 드리던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3만 원짜리 혼자선 다 먹지도 못할 걸 그냥 드리면 어떡해? 에이, 동생이 그걸 혼자서 먹겠어? 엄마도 아빠도 같이 먹고 아들하고도 같이 먹겠지. 나도 그게 우리 가게에 제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기는 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계산하고 따지기 싫어서 그랬어. 당신도 가끔 동생이 애 데리고 가게 놀러 오면 남는 빵 주곤 했었잖아. 어차피 남는 것들 다 폐기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폐기해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당장 손님한테 팔아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몇 달 동안 일 헛배웠네. 알지, 아는데 좀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 당장 내 동생 혜민이가 몸 불편한 엄마 아빠 모시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게 모시면서 간병하는 거 생각하면 빵값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걔 혼자 애도 키운다고 맘고생도 심한 상황이고, 안 그래? 내가 발견한 게 한 건이면 나머지는 어떻겠냐는 거야. 한 달 동안 동생한테 몇 번 빵 쪼가리 주긴 했다만 다 합쳐봐야 10만 원도 안 될걸? 그런 거 째째하게 따질 시간에 빵 반죽을 더하고 설탕을 더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당신이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 할 것 같아서 직원들 통해서 다 확인해봤어. 내가 병원 간다고 자리 비울 때마다 찾아오셨던데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릴 때도 있었고 그거 다 합쳐보니까 못해도 50만 원은 되더라. 10만 원도 안 된다고? 어쩜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해? 오케이, 오빠가 돼서 동생 좀 챙겨준 것 때문에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거 인정. 그런데 내가 당신 일 도와주면서 얻는 이득도 있을 거 아냐.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따지는 게 좀 웃긴 일 아닌가? 뭐? 이제 뻔뻔하게 나오기로 콘셉트 바꾼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이제 일 적응해서 1인분 충분히 해내고 있잖아. 앞으로 일도 더 능숙해질 거고 당신 힘들 때 믿고 맡길 수 있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냐? 직원 괜히 더 고용해봤자 생돈 날아가는 거고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남 아니냐고. 그렇다고 손님한테 팔빵을 아가씨한테 다 넘겨서 가게 망하는 꼴을 보고 있으라고? 가게가 망하는 단계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앞으로 나도 주의할 거고 어지간하면 손님들한테 파는 빵은 안 주도록 할게. 신경 쓰겠다니까 일단 좀 믿고 맡겨보기나 해봐라. 응?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남이었으면 바로 고소 들어갔을 일이야. 그런데 어쩌지? 남이 아니라 남편인데. 어쨌건 용서해준 걸로 알고 나도 적당선으로만 할게. 남편분이 신우한테 빵 줬다는 건 어떻게 됐어? 완전 기강 잡을 거라고 하더니 잘 됐니? 오히려 시부모님 아픈데 모시는 신우이 불쌍하지 않냐고 대들기만 하더라.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잘했다고 뻗대는데 너무 얄미워 죽겠네. 남매가 싸우는 것보다야 사이좋은 게 좋지. 어지간하면 너도 기분 풀고 잘해드려. 그래도 이 직장 저 알바 전전하시더니 빵집 일은 잘 적응하신다며. 게다가 모르는 사이랑 같이 일하는 것보단 그래도 부부 사이에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남편이 일하던 곳 사장들 심정이 이해가 갈 지경이야. 열심히 안 할 거면 잘하기라도 하든지 일머리 둔하면 성이라도 보이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 뭘 시켜놔도 건성건성 언젠가 늘겠지 하면서 천하태평이라니까. 내가 사장이고 지가 남편이라 참았지. 맘 같아서는 100번은 넘게 잘났다. 적어도 너 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켜봐. 그래도 신우이라는 분 빵 주는 거 말고는 큰 사고는 안 친 모양이더만. 모르지. 한번 날 잡아서 CCTV 확인 쭉 해볼까 싶어. 그렇게까지? 빵값 그거 가게 수입에 비해 얼마나 한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믿고 가게 맡긴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서 또 뭔가를 저질러댈지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남편도 남편이지만 솔직히 아가씨도 웃기지 않아? 내 가게에 와서 빵 받아가면서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치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한대? 나도 너 결혼식 때 얼굴 한번 봤잖아. 관상이 좀 드세 보이긴 하시더라. 돈도 좀 밝힐 것처럼 보이긴 하지? 지금 애 혼자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그런 거잖아. 명품은 또 어찌나 좋아하는지 빵가게에 빵 얻으려고 방문하면서도 가방이며 구두는 아주 비싼 것만 둘둘이더라. 한 번 사서 오래 쓰시는 건 아니고?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최근에 그래도 한 번 얼굴 본 적 있었는데 돈 날 구석도 없는 사람이 새 지갑에 새 가방에 새 목걸이까지 아주 번쩍번쩍 치장을 했더라고. 네가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린다며? 신우이 이혼한 전 남편한테도 양육비 받을 테니까 말이 아주 안 되지는 않잖아. 아님 못 자가? 그런 거 걸치는 걸 수도 있고. 가짜 같지는 않았고 SNS 보니까 좋은데 여행도 종종 가는 것 같더라고.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네. 남편분한테 물어봐. 동생이니까 뭐라도 알고 있겠지.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빵가게 와서 그만 얻어먹으라고 하면 뭐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테고. 저는 친구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신우이의 수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궁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기에 남편에게 이를 직접 따져 물어보기로 했죠. 아가씨 말이야. 지금 백수 신세인 걸로 알고 있고 일 안 한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명품들을 둘둘 두르고 다니는 거야? 걔가 무슨 명품을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짭일걸? 짭은 무슨. 저번에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 갔을 때 내가 넌지시 떠보니까 발끈하면서 보증서까지 보여주더구먼. 당신은 뭐 혹시 알거나 들은 얘기 없어? 나 동생이랑 안 친해. 캐봤자 나올 거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든가. 왜 이런 문제에 날 끌어들이고 그래? 일 배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발끈하고 그래? 와, 이런 식을 또 몰아간다. 내가 발끈했다고? 정말 발끈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멱살잡이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일단 화부터 풀어. 아가씨한테는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든지 할게. 아니, 물어보지 말고 괜히 내 가족 의심해서 추궁하지도 마. 걔가 대출을 받든 지 남자를 하나 꼬셨든지 뭐 돈 나올 구석이 하나쯤은 생겼나 보지.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 걸 굳이 캐내려는 이유는 뭔데? 신우이도 내 가족이야.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 당신이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아껴주는 줄은 몰랐네. 얼마 되지 않는 빵값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벌벌 떤 적은 없고 이유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원칙에 어긋난 건 시정하려고 했던 거고. 됐으니까 탐정질 그만하시고요. 당신 손 회복하는 거나 신경을 써. 나도 병원 다니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할 거야. 솔직히 당신이 손 아프다고 일 도와주고 있고 가게 일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가진 거에 고마워하면서 살아. 시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버리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진 거 더 불릴 생각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살라고. 어이가 없다. 빵가게 직원이 지금 사장한테 훈계하는 거야? 직원이고 사장이고를 떠나서 당신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 얘기도 못해? 신우이한테는 별의별 참견을 하는 사람이 아주 내로남불 제대로다. 알겠어. 당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야. 노력하는 거 몰라줘서 미안하고 나도 앞으로 잘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 당장 나 없으면 빵가게 일 죄다 스톱인 거 알고는 있지? 단순히 신우이가 써대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만 확인하려고 남편에게 물어봤을 뿐인데 남편은 무슨 약점이라도 발각된 사람처럼 발끈하며 저를 공격해댔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었던 저는 신우이를 추궁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아가씨, 그동안 가게 자주 방문하셨다면서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손목이 요즘 안 좋아서 병원 간다고 자주 뵙지를 못했네요. 괜찮아요. 오빠가 새언니 대신해서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신 덕분에 빵도 잘 먹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연락하신 거 맞죠? 아니요, 꼭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제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요즘 빵가게에 자주 들르시는데 밀가루만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저 보러도 종종 오시면 제가 자주 챙겨드리려고요. 새언니가 제 몸까지 걱정해주시니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빵 말고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고 있고 영양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챙겨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가족인데 서로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아가씨도 혼자 애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랴, 품위 유지하랴 이래저래 돈 나갈 구석이 많은 편이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주변에 직장 같은 거라도 알아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빙빙 두르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죠. 궁금한 건 제가 돈이 어디서 나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애 키우면서 쥐뿔도 없는 백수인 주제에 어디서 돈이 나서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불쾌하네요. 새언니가 저 걱정해줘서 연락한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의심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설마 하니 제가 몸이라도 팔고 다닐까봐 걱정돼서 그러세요? 대체 뭘 의심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돈 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보이시는 걸로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냐고요. 돈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새언니 손목이나 얼른 낫고 가게 일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오빠한테 가게 빵 받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설마 하니 기분 좀 상했다고 오지 말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가족 하시는 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지 않고 대드는 시누이를 보게 되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건드렸을 뿐인데 발끈하는 남편이나 시누이에게 확실히 수상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었죠. 저는 그날로 친구와 함께 가게의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불편한 저를 대신해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 CCTV 이 장면 좀 봐봐. 이거 빵 봉투에 돈 담는 거 맞지? 조금만 돌려봐. 거기. 카운터에서 빵 담는 구간. 네 말이 맞네. 빵 담고 돈 거슬러 줄 때마다 조금씩 봉투에다가 돈을 따로 챙기네. 와, 남편분이랑 완전 짝짝꿍이 맞아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 이거 횡령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것들을 어떻게 요절내면 좋지? 어떡할까? 영선아, 내가 지금 당장 신고를 해버리고 싶어도 손이 이 모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듣자 하니 네 남편이랑 신우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당분간은 지켜봐. 지켜보고 증거 더 모은 다음에 발뺌 못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 그럼 이런 꼴을 참고 견디라는 얘기야? 이번 한 번만 이런 거라느니 뭐니 하면서 또 네 속 뒤집어 놓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어차피 너 손 나을 동안 직원 다시 구하기도 애매할 거 아냐.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인 저는 직원을 새로이 알아보는 한편 증거를 수집하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더더욱 꼬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일부러 아쉬운 입장인 척 굴기도 했죠. 여보, 생각해보면 아가씨한테 당신이 빵 줬다고 해도 나 기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안 알린 거잖아. 내가 그걸 잘 이해해줬어야 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마누라가 웬일로 기특한 소리를 다 하냐? 미안한 줄 알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기나 해. 당신한테 당연히 앞으로 잘할 거야. 아가씨는 물론이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해야지. 따지고 보면 간병도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육아까지 하고 계신데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야 당신이 좀 정신을 차렸구먼. 앞으로도 가게 일 당신만 믿고 있을 테니까 잘 부탁할게. 가게 매출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요즘은 다 불경기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돈 조금 덜 벌리고 더 벌리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손 닿는 것만 신경 써.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저는 남편을 칭찬하며 방심시켰고 덕분인지 가게에서 남편은 신나게 돈을 빼돌리더군요. 뻔히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 말을 건성으로 듣고 CCTV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한 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남편이 빵집에 돈을 횡령한다는 증거를 더욱더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와서 거들먹거리는 투로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아니, 왜 또 직원을 뽑고 그래? 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인건비 생각도 좀 해야지. 가게 운영도 요즘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을 써서라도 빵집 활발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가게 일이 완전히 손에 붙었거든?
괜히 일벌일 생각하지 말고 현상 유지라도 잘하는 게 좋다는 게 내 의견이야. 당신 의견이야 존중하지. 그런데 난 추가로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보, 우리 마누라,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나도 이제 고급 인력이 됐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부양할 의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아,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넓지도 않은 집인데? 그거야 엄마 아빠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하시네.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알고 있고 집에 가면 적당히 수발 좀 들어드리고 해. 물론 혜민이도 신경 쓰겠지만 며느리로서 당신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모시려면 이혼하고 너 혼자 모셔. 이 기생충 같은 놈아. 기생충?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보고 기생충이라고 그랬냐? 그래, 기생충. 가게에 있는 빵 빼돌려서 신우이 준 것도 모자라서 가게 돈까지 빼돌리는 놈이 기생충이 아니고 뭔데? 믿고 맡겨놨더니 몰래 돈을 빼돌리기나 하고. 당신은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또 직원들이 하는 모함에 속아서 이러는 거야? 직원들이 하는 모함이고 자시고 CCTV에 다 나왔다고. 이 미친 인간아. 돈 빼돌려서 빵봉투에 담고 신우한테 건네는 거 보니까 아주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더구먼. 하여튼 너 같은 쓰레기랑은 하루도 더 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빨리 이혼 도장 찍자고.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나 이대로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잖아. 당신 덕분에 일도 재미있어졌고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관두라고? 그래도 이번 일은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응? 나 당신 남편이야. 생각을 해보고 말을 뱉어. 도둑놈을 직원으로 어떻게 고용하고 있겠니? 그리고 이제 넌 내 남편 아니야. 나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싹수 없는 시누이 몰래 챙겨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훔치는 당신을 내가 용서할 거라 생각해? 여보, 내가 혜민이랑 같이 밀게. 제발, 응? 당신이 이러면 나 정말 죽는다고.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산 세월이 아깝다. 빼돌린 돈은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혜민이랑 같이 당신한테 빌게. 그렇게 하면 당신 속이 풀리는 거 맞지? 응? 걔랑 같이 빌든 말든 난 상관없고 이혼은 이미 확정이야. 잘한다 해줬더니 시부모님을 모시라 하질 않나.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번에 바닥까지 제대로 봤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정말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응?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아. 남편의 애원을 듣자 하니 골치가 아파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빵집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큰 만큼 위자료 또한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시누이며 남편이 제 빵가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선 자신들의 사정이 딱하지 않냐며 또 지겨운 감성팔이를 해대더라고요. 시누이는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해댔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빼돌린 거라는데 기가 막힐 뿐이었죠. 본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니 헛소리하지 말라 일가라고서 또 찾아오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뒤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식당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을 보다 보면 가끔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인간도 있는데 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무능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싸고 돌며 별의별 짓을 다 벌이던 시모에게 제가 통쾌하게 복수하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세상에,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베개랑 옷들 빨래했더니 시뻘건 게 나와서 빨래가 온통 빨갛게 염색이 다 됐어요. 뭐 빨간 옷이라도 넣고 빤 거 아니냐? 네 빨래를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구나.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 기운 살려야 한다느니 하는 무당말 듣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베개 찾아보니까 부적도 다 발견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눈이 총명해서
점쟁이가 청와대에 갈 거라고 말한 아들이다. 대학도 좋은 곳 나왔겠다. 목소리도 좋고 인물까지 훤하지 않니? 그런 애가 공무원 시험만 5년째 떨어지고 있는 건 죄다 기운이 억눌려서 그런 거라니까? 네가 이렇게 기가 세서 시무하는 거에 토를 달고 딴지를 걸어대는데 우리 아들은 오죽하겠니? 어머님, 저랑 결혼하고 남편이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은 기간만 2년이 넘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잔소리라도 한 줄 아세요? 식당 일 도우라고 말했던 게 잔소리지. 그럼 뭐야? 그것도 남편이 용돈 좀 더 받고 싶다고 말을 하기에 제안해봤던 거고요. 돈을 받고 싶어 하길래 일 시켜주겠다고 한 게 잔소리를 한 거랑 같은가요? 아가, 그러지 말고 제발 이 시애미 목숨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부탁하자.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 애 표정을 보면 아주 생기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구나. 네 기운이 너무 흥해서 우리 아들이 기운을 못 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님, 점집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미신이에요. 올해가 중요하다고 보살님이 명심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며느리인 네가 너무 기운이 세서 식당은 흥할수록 아들은 기울어진다는데 어미로서 그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어머님, 그 말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이면 그것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당 말에 따르면 남편이 잘 되려면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일하는 식당은 기울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울 정도까지는 안 가게 할 테니까 제발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다. 넌 어찌 된 애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니? 무당의 말에 빠져 남편의 공무원 시험 실패가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은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는데요. 저의 베개에 흉흉한 부적을 넣어놓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양기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날마다 찾아와 보양식을 지어주는 것이 저의 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더럽다, 반찬이 없다, 해놓은 게 이것뿐이냐면서 온갖 잔소리를 하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죠. 내가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연스럽게 설거지하려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 네가 얼마나 애를 들들 볶아댔으면 애가 고무장갑을 끼는 게 자연스럽니? 너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거라. 공무원 시험 자꾸 미끄러지니까 우리 아들이 우스워? 응? 어머님, 남편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쉴 때 TV만 보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오셨다고 아마 도와드린다고 설거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저한테 따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어머니 말에 맞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원.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아들이 설거지하겠다고 나선 건 네가 설거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도 우리 아들 설거지하겠다고 나설 때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줬니? 내가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우라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해본다. 어머님, 저 식당 일 밤새도록 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던 중이었어요. 가게 일손이 부족해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떨어졌을 때 괜히 남편이 제 핑계대고 공부 방해받았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 저 엄청 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배려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긴 왜 떨어져? 보살님께서 올해 꼭 붙는다고 하셨는데 왜 떨어지냐고. 그리고 애가 떨어지면 제대로 내조 못 받은 거 원망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핑계라고 하니? 어머님, 솔직히 저 누구보다도 내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직업 없는 거 어머님이 창피해 하셔서 주위에는 다 공무원 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 거짓말에 장단 맞춘다고 남편이 어디 놀러 갈 때 용돈도 많이 주고 거짓말할 내용 기억해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남편이야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사람 볼 일 별로 없다지만 저는 자주 친구들 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 하는 남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몇 마디 거드는 걸로 그렇게 생색이니? 하여튼 너는 애가 참 유별나다 유별나. 남이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네 힘든 것만 그렇게 악착같이 계산하냐고. 시어머니 때문에 슬슬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을 즈음 남편은 제게 공무원 시험 올해만큼은 꼭 합격하겠다면서 자취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나 자취하면서 공부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가까운 데 보니까 고시원도 있고 싸놀룸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좀 안 될까? 나 식당 가면 당신 어차피 하루 종일 혼자잖아.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 거고 따로 돈 나갈 일 만드느니 차라리 당신 학원이나 독서실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꼭 얘기를 꺼내보라고 해서. 당신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내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고 차라리 좀 떨어져서 지내고 공부하면 좋을 거라 하시네. 설마 당신도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는 거야? 어머님은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래? 엄마가 워낙에 극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장단 맞추는 거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독서실 갈 돈이나 나 원룸에서 나갈 돈이나 그게 그거잖아. 당신만 허락해주면 나 자취할 거고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할게.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이런 문제로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합격할 자신은 없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야 한번 부모님께 얘기는 해볼 건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고마워. 정말 당신뿐이다. 엄마가 자주 오는 일도 그럼 더 줄어들 거야. 당신 물건도 안 가져갈 거고. 물건을 가져간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당신 모르고 있었구나. 난 엄마가 집에 와서 당신한테 말하고 가져간 줄 알았지. 어머님이 설마 내 물건들 일부러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얘기야? 어쩐지 내 물건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엄마가 썼나 했네. 그거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구나? 왜 그러셨대? 알잖아. 엄마가 나 시험 합격에 진심인 거. 당신 기운 너무 강하게 배어있는 물건 따로 가져가서 쇠하게 누르려고 그러셨나 봐.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당신 이러고도 합격 못하면 어머님 볼낯이 없겠는데? 에이, 긴장되게 왜 그래. 꼭 합격할 테니까 자꾸 압박 주고 그러지 마.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언제까지 이러려나 싶어서. 솔직히 나는 당신이 공무원 시험 오랫동안 합격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결혼했잖아.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울면서 빌어서 내가 용서해 준 건 기억하고 있지? 알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인 거. 그런 입 빨린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이 아냐. 이 정도로 사람이 참아주고 견뎌줬으면 기본적인 배려를 하라는 얘기지. 난 당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속은 거 알면서도 이혼 안 했고 어머님이 그렇게 속이도록 주도하셨다는 말에도 그냥 넘어갔던 거야. 내가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평생 걸쳐 갚을게. 믿어주라. 응? 사실 저는 남편과 맞선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라고 믿어서 결혼했었다가 나중에 남편의 고백을 듣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짓말은 결혼하기 위한 시모의 계획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도 이를 따졌더니 이미 결혼한 거 어떡하겠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셔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었는데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이 불쌍해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크고 작게 계속 반복되자 남편이 불쌍하기는커녕 시어머니와 공범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한심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너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박서방 자취방에 한번 들어가 보거라. 반찬이랑 국거리랑 해놨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배달 음식 먹으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영양에도 안 좋아. 식당 밥은 뭐 영양에 좋나 싶다만 엄마가 해주는 게 그나마 낫겠지. 알겠어. 박서방도 올해는 느낌이 좋다 싶으니 너도 많이 힘내고. 알겠니?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그이나 나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격려해준 부분은 달게 받을게. 내가 사실 박서방 보면서 많이 참고 있는데 더 열받는 건 바로 사돈인 거 알고는 있니? 염치 없는 손님도 하루 보면 스트레스인데 그런 손님을 평생 봐야 하는 기분이다. 거짓말로 창창한 너 결혼시키고 시간 허비하게 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터져. 맘 같아서는 당장 연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 거 알지? 어머님 성격이야 뭐 나도 포기하고 있어. 그래도 남편 합격하고 나면 어머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려고. 엄마의 식당을 일찍 퇴근하라는 말을 따른 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자취방에 갔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은 제가 장만해준 자취방에서 어떤 여자와 헐벗은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침착하게 사진을 찍은 뒤 기겁하는 남편과 여자를 내버려 두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당신 오해야. 내 설명 들어보면 당신도 납득할 거야. 한번 짓거려나 봐. 어떤 참신한 변명을 준비했나 궁금할 지경이다. 사실 엄마가 불러준 화류계 여자야. 저 여자는 내가 유부남인 거 모르고 있고. 네,
이혼 사유 잘 들었고 나중에 법정에서 봅시다. 아니, 나는 싫다는데 엄마가 억지로 소개해준 거라고. 남자로서 양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시험 낙방하는 거라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넙죽 받아들이고 몸 파는 여자랑 놀아난 당신이 더 나빠. 어머님 핑계 대지 말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닐까? 당연히 당신한테 미안하지.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잖아.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서 내가 카톡 대화 나눈 거 한번 확인해봐. 나는 정말로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해서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라고. 당신 그 가짜는 변명을 들으니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만 확고해진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갚을 건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잘할 자신 있고 이번엔 꼭 붙을 것 같아. 공무원이건 뭐건 앞으로 혼자 잘 해보시고요. 이혼 도장 곧 찍을 거니까 위자료부터 해서 마음의 준비나 하고 계세요. 나 공무원 시험 고칠 건데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겠어?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제발. 닥쳐, 이 미친 인간아. 그럼 엄마한테 알리는 것만 좀 늦춰주면 안 될까? 엄마가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그건 당신도 싫잖아. 이혼 도장 순순히 찍을 테니까 나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알겠으니까 약속한 대로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야 해. 어차피 순순히 안 한다고 해도 위자료 다 토해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을 제가 참아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그걸 참아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남편에게 바람을 피게 한 것 역시도 공무원 시험 합격 이후 이혼을 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뭐가 됐건 용서할 수 없는 막장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줄 타이밍이다 싶었고 단단히 벼르고만 있던 제게 기회가 왔죠. 아가, 니네 집 식당에서 동창회 좀 해야겠다. 한 10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너희 집 어차피 식당도 크게 하고 있으니 계산은 사돈더러 하라고 해라. 알겠니?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점집에서 들으신 얘기인가 봐요? 제 기운을 좀 억눌러야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요? 그래, 네가 이제야 좀 눈치라는 게 생기는 것 같구나. 어찌됐든 사정이 일이 됐으니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준비 잘 해놓을게요. 너 웬일로 오늘은 반응이 이렇게 고분고분하니? 딴 사람을 보는 것 같구나.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듯이 저한테 해주신 만큼 저도 돌려드려야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다 돌려주지는 못할 수준이라는 거 알고는 있겠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머님.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가족에게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찾아온 날 휴업을 하고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 보게 될 것은 제게 그간 부려왔던 만행의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였죠. 무당의 말을 듣고 제 기운을 누르겠다며 부적을 쓰고 저를 핍박하고 잔소리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을 종용한 것이며 공무원을 사칭하게 한 것까지 모조리 까발려뒀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방문한다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복수는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사람을 망신시켜도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아이고, 웬일로 이렇게 어머님이 흥분하실까? 대체 뭐 때문에 열받으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 공무원 아닌 거며 내 무당 쓰는 거며 다 까발린 바람에 내 체면이 완전 구겨졌다. 며느리 하나 단속 못하고 골탕 먹는 심호로 낙인 찍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명예훼손 소송 들어갈 거니까 너 각오하고 있거라. 명예훼손 소송이요? 그럼 그 전에 남편이 불륜 저지르게 종용하신 것부터 대가 받으셔야겠네요? 뭐?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바람을 피다니? 모른 척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기운 누른다고 남편 시켜서 바람 피우게 한 거 이미 다 들통났거든요. 나는 정말 그건 모르는 얘기다. 우리 애가 바람을 피워? 설마 네가 마련해준 자취방에서 여자랑 놀아놨다는 얘기니? 반응을 보니 갑자기 남편이 거짓말했나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뭐가 됐건 저는 남편이랑 어머님 더는 못 견디겠어요. 무능한 데다 바람 피운 남편 참고 기운 누르겠다고 며느리 핍박하는 시모를 누가 참아요? 그런다고 이 시애미를 이렇게 속이고 망신을 줘? 네가 감히.
그 잘난 보살님이 이런 망신 겪을 거 미리 안 알려주셨나 봐요. 아니면 어머님 한번 정신 차릴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셨나? 그리고 거짓말로 치면 백수 아들 공무원이라 속이게 만든 대기 한 수 위 아닌가? 야! 너 당장 내 눈앞으로 튀어와. 아줌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나한테 훔친 물건이나 소송 걸기 전에 내놔. 미친 아줌마야.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간의 묵은 분노가 한 번에 내려갈 정도로 통쾌했고 이혼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자 헐헐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은 사실 본인의 의지로 바람을 피운 것이었으며 시어머니에게서 종용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더더욱 속 편하게 인연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바람이나 피던 전 남편은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가게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절대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 뒤로는 얼씬도 하고 있지 않네요. 거짓말에 속아 시작된 결혼 생활에 대해 제대로 갚아주고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던 막장 모자에게서 벗어나게 된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